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엔 평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각각의 대학에 어떤 평가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건 대학이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올해 2024에 적용되는 평가 요소는 아직까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시점에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대학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의 평가 요소를 찾아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2023 전형에서 적용되었던 것들을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종의 평가 요소는 지난 강의에서 기본 베이스 강의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평가 요소는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평가 요소에 없는 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부에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서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평가 요소가 뭐가 되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에요. 이거는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외대 뭐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대학도 사실 좀 비슷하게 나타나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KU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300을 봐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300을 봅니다. 진로 역량을 400을 봐요. 뭐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진로 역량이요. 그러면 이 진로 역량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교과 세특이 가장 강력해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진로 활동과 연결된 자율 활동이 되겠죠. 크로스 체크.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다, 그죠?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업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더라. 진로 역량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과목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생각하면 진로 역량이 늘어나게 된다. 비중이. 이해됐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열적합과 학업 우수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열적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학업 역량이 40%,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 40, 인성 20, 그 다음에 50, 30, 20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은 학업 역량을 좀 더 포커스를 둘 거고요. 그 다음에 계열적합은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 두 가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성이 20%잖아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성이 20%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전체 영역에서 공동체 역량도 인성 영역과 좀 연결되는 영역이 많아요.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모두 다 공동체 역량의 인성적인 요소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성 역량이 조금 작게 차지하는 비율. 동국대도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성 및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 20%를 좀 작게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전국에 있는 학생부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착하다, 성실하다, 모범적이다가 될 거예요. 맞죠? 왜요? 우리 학생부는 그 착하다, 성실하다, 모범적이다와 같은 학생들을 표현하는 학생들의 장점을 써주는 학생부만 가능하거든요. 부정적인 평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모든 학생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인성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이건 평가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패스페일로 써요. 내지는 어떤 대학에서는 급간을 아주 줄여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A 플러스 A, 그 다음에 B 플러스 B 뭐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면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 이거 대학 학점 주듯이 이렇게 단계를 나눠 놨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A등급을 세분화시켜서 어쨌든 7개나 5개의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A 플러스 A0, B 플러스 B0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5개의 등급이나 7개의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각각 등급을 주거든요. 근데 몇몇 대학들은 이 인성적인 요소는 점수로 치환을 해버려요. 그래서 극간 점수를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점 만점에 30점, 29점, 28점, 27점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A, B, C, D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극관 점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내가 탁월하게 인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면들이 나오고 증명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요렇게.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나의 학생부에 있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학년 1학기 때 그 역량을 주도적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전략을 짜는 방법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의 평가 요소를 살펴봤고요. 전형 방법을 살펴봤더니 건국대학교 KU 자기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형으로 갑니다. 1단계 3배수 선발하고요. 서류로 3배수 선발하고 면접 30% 반영하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3배수이거나 5배수이거나 계열적 합 5배수. 그죠? 면접 50%로 보고요. 단계형 6배수 30%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형 학생부 서류로 3배수, 4배수, 5배수, 6배수, 7배수까지 있으니까 7배수까지 뭐 이렇게 해서 뽑아서 면접으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열적 카페형 같은 경우도 선생님도 이렇게 지금 고려대학교 계열적 학업을 되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냐면 진짜 그 계열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5배수를 하잖아요. 그 말은 정말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어떤 진로 역량을 검증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다 뽑아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옥석을 가린다. 이해됐죠? 그래서 3등급 후반 때도 되게 대단히 많이 뽑히더라고요. 일반고 3등급 후반 때도 뽑히고요. 막 계열적 합은 좀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강대학교부터 학생 평가 요소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성장 가능성. 좀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보이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7등급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는 4개의 등급 ABC로요. 그 다음에 학업의 소양도 ABC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서류 평가를 7등급으로 해서 쭉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1, 2로 가게 되면 쭉쭉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 2 내지는 뭐 어쨌든 뭐든지 나누어지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누어지게 되면 평가 요소를 대부분 다 좀 다르게 가건 아니면 같이 가는 대학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르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 210, 240, 그 다음에 여기는 2에서는 학업 역량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이 조금 약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성균관대학교를 보시면 이제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과학 인재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좀 복잡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학업적 수월성, 학업 충실성, 전공적 합성, 활동 다양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어떤 것들을 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학업적 수월성, 학업적 충실성, 학업 충실성 이거 어떻게 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단순한 답이 하나 있죠. 질문. 학업 수월성은 여러분 뭐예요?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한테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업 충실성은 뭐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대답에 따라서 내가 준비할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생부에 엄청난 것들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학생부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너무 밝다라고 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뛰어난 인재들만 있어요. 그럼 대학 교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이 그것들을 읽으면서 와 이건 진짜야 사실이야 와 생각할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의심이에요. 이게 진짜야? 이게 가능해? 고등학교에서 이러는 게 가능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의심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요? 증명한 학생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에 기록돼 선생님들이 막 학생부에다가 선생님 저 안녕 선생님들이 학생부에다가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성장 가능성이 뛰어나다고 막 10명의 선생님이 적어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에서 그 말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뛰어나네요 라고 믿어줄까요? 아니요. 그건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건 절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 성장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해야 증명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학생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왜냐하면 한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거든요. 이해됐죠? 그것이 평가 요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3학년 1학기 때 준비해야 될 건 선생님 저는요 잠재력을 증명할 거예요. 성장 가능성을 증명할 거예요. 진로 역량을 증명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대학의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이해됐죠? 그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봅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형, 서울대학교 단계형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도 단계형 이렇게 나타난다. 성균관대학교는 계열 모집은 서류 100%, 그 다음에 학과 모집은 서류 100%, 일부는 좀 단계형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올해 신설된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단계형으로 7배수를 선발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겠죠, 그죠? 7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인재에 쓸 학생들이 빠지고 나면 계열 모집이나 학과 모집에서 경쟁률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조금 더 지나봐야 이제 서서히 윤곽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 과학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설된 학과예요. 신설된 학과에 맞는 준비를 1, 2학년 때 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신설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만 과학적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어쨌든 지원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숙명여대, 숙명인재 이제 1, 2 빼고 숙명인재 서류형, 숙명인재 원접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 각각의 평가 요소들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내용 확인하시고 종합평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70대 30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원투에서.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에서는 학업 역량을 조금 범위를 줬죠. 200점에서 400점 사이. 그 다음에 학교활동의 우수성은 300점에서 500점 사이로, 발전 가능성 200점에서 400점 사이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실제로는 전형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류평가에서 그 다음에 단계형.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야기랑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내용 살펴보시면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로 이름 바꿨고요. 각각이 이제 이전에 사용하던 평가 요소는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거 2023에 적용되었던 거고 2024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실제로는 전형 이름만 바꾼 개념일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융합형 인재는 20, 20, 20, 21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탐구 역량 전공적 합성은 30, 30으로 보고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10, 10으로 낮춘 형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한국외대, 그 다음에 한양대 각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도 조금 복잡한 케이스로 따라가긴 하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다른 평가 요소들의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전형 방법을 살펴보니까 단계형이냐 서류형이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단계형과 서류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